여러분, 단 하루아침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구의 바다 깊은 곳에서 시작된 파도가 순식간에 도시와 마을을 삼키고 휴양지의 해변을 즐기던 사람들조차 피할 틈도 없이 사라진다면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쓰나미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인류를 뒤흔든 최악의 자연재해 탑5를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5위는 바로 2004년 인도양 쓰나미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성탄절 연휴의 다음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 서쪽 바다 밑 30km 깊이에서 규모 9.1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각판이 충돌하며 바다 밑 땅이 수미터 솟구쳤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저가 밀려 올라가면서 바닷물이 강제로 밀려났고 그 에너지는 곧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그저 잔잔한 파도처럼 보였지만 그 속도는 시속 800km에 달했습니다. 비행기와 맞먹는 속도의 물결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인도양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쓰나미는 인도네시아 아체주를 가장 먼저 덮쳤습니다. 수도 반다 아체는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마을은 지도에서 사라졌고 수십만 명의 주민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 태국 푸켓. 이곳은 세계적인 관광지였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던 바로 그 순간 바닷물이 이상하게 뒤로 물러나더니 곧 거대한 벽처럼 파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해변과 호텔, 상점이 쓸려나갔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기차 한 대가 통째로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승객 수천 명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동쪽 해안, 소말리아까지 파도가 도달해 수백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22만 8천 명.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희생자가 30만 명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만큼 실종자가 많았고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처음엔 바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 이상하다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러 해변으로 달려갔는데 잠시 후 엄청난 벽 같은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을 눈앞에서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파도에 휩쓸려 2km 떨어진 들판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이 참사는 세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각국 정부와 구호단체들이 앞다퉈 지원에 나섰고 수십억 달러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충분한 지원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쓰나미 조기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입니다. 당시 인도양에는 제대로 된 경보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 대비 없이 파도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후 인도양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센서와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오늘날 쓰나미 피해를 줄이는 핵심 장치가 되었습니다. 4위 1976년 당산 대지진. 1976년 7월 28일 새벽 3시 42분 중국 하북성 당산시.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구가 울부짖는 듯한 굉음이 들리더니 대지를 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규모 7.5의 강진. 지진의 지속 시간은 불과 23초. 그러나 그 짧은 23초 동안 당산이라는 도시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당산은 당시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였습니다. 석탄과 철강 산업이 발달해 공장지대가 밀집해 있었고 주거 지역 역시 벽돌로 지어진 2층짜리 가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건물들이 지진에 극도로 취약했다는 점입니다. 집안은 모래와 점토가 섞인 연약한 토질이었고 진동이 시작되자마자 건물들은 마치 종이 상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와 공장 건물들은 순식간에 잔해더미가 되었고 도시 전역의 기반시설, 전기, 수도, 철도는 단숨에 파괴되었습니다. 당산 시민 100만 명 가운데 거의 모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도시 전체가 지도에서 지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집계로는 24만 명 이상 사망, 16만 명 중상. 하지만 당시 중국 당국은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65만 명 이상이 숨졌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지진 직후 도시 풍경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길거리는 무너진 건물 잔해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부상자들의 신음소리, 불길에 휩싸인 공장, 뒤엉킨 철로 위에 멈춰선 화물열차. 그 모든 것이 참혹한 재앙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의 무더위는 피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구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며 역병과 전염병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의 건강이 악화되어 권력 공백이 있었고 정부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렸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구호 요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국제 지원을 신속히 받았다면 수십만 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당산 대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이 인명피해를 더욱 확대시킨 비극이 되었습니다. 당산 대지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도시, 숨진 수십만 명의 시민, 그리고 은폐된 진실은 지금도 중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은 대규모 지진 감지와 대비 시스템 구축에 나섰고 건축물 내진 설계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3위 1970년 보라 사이클론. 1970년 11월 12일 밤 뱅골만. 하늘은 갑자기 검게 변했고 해수면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고 있던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열대성 사이클론이었습니다. 풍속은 초속 62m, 순간적으로는 시속 220km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바람은 해수면을 강제로 밀어올렸고 최대 10m 높이의 폭풍 해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물의 장벽은 곧 방글라데시 해안으로 밀려왔습니다. 당시 방글라데시는 겐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강이 합류하는 삼각주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바다보다 고도가 불과 몇 미터 높을 뿐이었고 수많은 농촌 마을과 가난한 어촌 마을이 해안선을 따라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어떤 방파제나 대피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였지만 인프라는 극도로 열악했고 사이클론에 대비한 시스템도 전무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주민이 곧 닥쳐올 재앙을 피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사이클론이 상륙하자마자 해일은 육지를 덮쳤습니다. 마을은 단 몇 분 만에 물속에 잠겼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미처 대피할 새도 없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어부들의 배는 산산조각 났고 가축과 곡식, 집과 도로, 모든 것이 쓸려나갔습니다. 특히 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마을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폭풍우는 밤새 이어졌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방글라데시는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바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사이클론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30만에서 50만 명. 많은 학자들은 실제 희생자가 50만 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열대성 사이클론이자 자연재해 전체로 봐도 최악에 속하는 비극이었습니다. 시신은 수습조차 어려웠고 강과 바다에는 끝없이 시신이 떠내려갔습니다.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지만 당시 구호 체계는 너무 늦고 부족했습니다. 보라 사이클론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당시 파키스탄의 일부 지역이었고 중앙정부는 사이클론 피해에 거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구호 물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무책임한 대응은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결국 1971년 방글라데시는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그 배경에는 보라 사이클론의 상처와 정부의 무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즉, 이 재앙은 단순히 자연이 아닌 역사의 흐름까지 바꿔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보라 사이클론 이후 세계는 기후 재난의 파괴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기상 관측과 조기 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강조되었고 방글라데시 역시 이후 수십 년 동안 방제 시설과 대피 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십만 명의 희생은 기후 재난 앞에서 가장 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쓰러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2위 1556년 중국 산시 대지진 화현 대지진. 1556년 1월 23일
중국 산시성 화현. 겨울 새벽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곧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지진 중 하나에 의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날 새벽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힘이 폭발했습니다. 규모는 추정치로 8.0 이상. 순식간에 대지를 가르는 파동이 퍼져나갔고 화현 일대의 성벽과 궁전, 사원과 마을은 마치 종이처럼 갈라지고 무너졌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8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단일 지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산시성은 인구 밀집 지역이었고 특히 사람들은 절벽과 산비탈을 파내어 만든 야오둥이라는 동굴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들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생활하기 좋았지만 지진에는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강력한 흔들림이 시작되자 수천 개의 동굴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서 자고 있던 가족들은 탈출할 틈도 없이 생매장되었습니다. 산시성 일대는 당시 중국의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 도로와 다리는 갈라지고 수많은 성곽과 사원이 붕괴했습니다. 특히 수백 년 된 불교 사원과 도교 사당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문화재와 기록물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당시 명나라 정부는 피해를 조사하고 산 전체가 무너져 평지가 되었으며 강이 막혀 새로운 호수가 생겼다는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즉, 단순한 도시 붕괴가 아니라 지형 자체가 바뀔 정도로 강력한 대지진이었습니다. 산시 대지진 이후 중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해 약탈이 이어졌고 역병까지 겹쳐 희생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마을 단위로 공동체가 붕괴되며 수십 년 동안 재건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현대적인 구호 체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조차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산시 대지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지진으로 오늘날에도 재난학 교과서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건축 방식과 거주지 선택이 재난 피해를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진에 취약한 동굴형 주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정부 기록에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 땅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개와 가축이 불안하게 날뛰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지진학자들은 이를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1위 1931년 중국 대홍수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1931년 여름 중국 장강양 쯔강, 황허왕하, 화이어 등 거대한 강줄기들이 모여 흐르는 광활한 평원. 그해 봄부터 폭우와 폭설이 이어졌고 강과 호수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름 전례 없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마치 끝없이 열려있는 수도꼭지 같았고 강물은 순식간에 제방을 넘쳐 흘렀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전역은 거대한 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홍수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면적 약 18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전체의 2배 이상 되는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장강 유역의 도시, 농촌,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농경지는 진흙탕으로 변했고 수확을 앞둔 곡식은 모두 떠내려가며 식량난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중국 인구는 약 5억 명. 이 중 4천만 명 이상이 홍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약 200만 명. 하지만 학자들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인한 후속 피해까지 합치면 최대 4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즉, 1931년 중국 대홍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자연재해였습니다. 물에 휩쓸려 사라진 마을, 옥수수 대신 시체가 떠다니는 논밭,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난민들의 행렬. 이 참혹한 광경은 당시 외국 선교사와 언론인들의 기록으로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홍수는 단순히 집과 농지를 삼킨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식량이 사라지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홍수가 남긴 고인물은 곧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이 급속도로 퍼졌고 의료 체계가 거의 없었던 당시 중국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역병은 홍수 못지않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군벌과 정치적 혼란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구호 활동은 뒤늦게 시작됐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은 국제사회였습니다. 특히 미국 적십자와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구호 자금을 모아 피해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실질적인 복구에는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1931년 대홍수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근대사의 흐름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농민들의 불만은 커졌고 이는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 변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현대 수문학과 재난관리 분야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강과 하천을 통제하지 못하면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뚜렷하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탑5, 쓰나미, 지진, 사이클론, 그리고 대홍수까지 자연은 단 한 번의 분노로 수십만,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재앙들은 오늘날 우리가 기상 예측, 방제 시스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든 계기도 되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류는 여전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비극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는 미래의 재앙 앞에서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사건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